거의 극한 문제, 연대정수 문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 7페이지요. 문제 1번. 그래서 그 녹화도 눌렀죠. 금방 누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누르셨어요. 눌렀지? 자, 좌표표면 위에 4개의 일선이 있어요.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과 x 플러스 y 이퀄 2와 y 이퀄 5분의 1과 4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그려갑시다.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빨리.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4개가 만나는 점이 각각 4개가 있고요. 이런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이 사각형입니다. 알았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자연선에 대해서 4변이 좌표측에 평행한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분의 1이고 한 꼭지점의 x좌표 y좌표에 봐봐요. 한 변의 길이가 이거예요. 이거는 정사각형을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죠. 이런 정사각형입니다. 가로세로가 이건 정사각형을 이 표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하는 눈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x좌표, y좌표에 2의 n제곱을 곱하면 각각 정수가 되는 정사각형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꼭지점들은 반드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봐봐요. 2의 n제곱분의 k, 2의 n제곱분의 l. 그러면은 여기다가 각각 2의 n제곱 곱하면 k, 1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정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요 단위 정사각형들의 꼭지점의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알겠지? 그럼 꼭지점의 위치가 되려고 하면 어떤 프로제전이냐면 일단 분모가 2의 그룹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알았죠? 2의 그룹제곱수분의 어떤 정수꼴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기하분수로 만들든 어쨌든 간에 이랬지? 근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야, 이 중에서 요런 점들 있잖아요. 이 4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 중에서
저런 이런 좌표가 가능한 자리가 있다 없다. x 좌표도 y 좌표도 가능한 자리가 있다 없다. 없죠? 이해그룹 제곱수분의 점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분모가 있다 이런 데인데 3이나 5잖아요. 안 되겠죠? 알겠어요? 네. 이해그룹 제곱수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저 단위 정사각형은 얘 그 단위 정사각형 안에 이런 점들을 포함한다는 거지. 딱 센터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1-1번 보세요. SN의 원소 중에서 저런 단위, 이런 단위, 한 단위 되는 이런 단위 정사각형들 이런 식으로 끼워갈 수 있는 단위 정사각형들 이런 단위 정사각형들 모임 중에서요 사각형 뒤에 둘레 또는 밑 내부에 포함되는 겁니다. 둘레에 딱 물려있거나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이때 실수 알파에 대하여 수열 BN을 알파 n 더하기 n의 FN이라고 하자. 이때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알파의 값을 구하고 극한값도 구해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해만 하면요 겁나 쉬워요. 또 못 믿네. 또 못 믿지. 저 표정 봐. 저 FN이 뭐예요? FN이 뭐예요? 봐봐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까 얘네들은 어차피 단위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이에 쭉 단위 정사각형들이 물린다면 이런 식으로 물릴 거 아닙니까? 쫙 경계에 이렇게 물리겠죠. 경계에 이렇게 물리겠죠. 그랬을 때 그 경계 안쪽에 단위 정사각형들 그리는 문제가 없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그 왜 너희들 옛날에 지금처럼 너희는 옛날에 오펙탔어. 지금처럼 디스플레이가 이 픽셀이 엄청 세밀해져 가지고 거의 선으로 달려져 보이는 거 말고 옛날에 액정이 픽셀이 컸을 때라고 생각하면 가령 숫자 표현하는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픽셀이 되게 크잖아요. 큼직큼직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픽셀들을 채워 넣는 거야. 픽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이 안쪽이죠. 안쪽. 지금 제가 테두리 그리고 있는 이 안쪽. 이 안쪽에 있는 게 몇 개가 아닐까? FN개야. 알겠죠? 안쪽에 있는 게 FN개요. 알았니? 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BN을 로그로 표현되어 있죠. 그지? 이거가 수렴해야 돼요. 리미트 극한을 지나면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렴할 조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일단 여기 극한치 않으면요 이 친구의 극한은 걸릴 것 같아. 봐봐. 이봐. 이게 수렴할 조건을 찾아라 했으니까 어쨌든 극한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극한을 취하면 여기에도 걸리지만 여기에도 걸리겠죠.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궁금해졌어야지. 이게 궁금해졌어야죠. 근데 이거 자체로 수렴할까요? 개수가? n이 무한 들어가면 개수는 무한대가 될 텐데 이거 자체로는 수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수렴하겠냐고. 뭐가 수렴하겠냐고. 면적에 관련된 거죠. 구분무조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분무조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분무조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분무조건이 뭐예요? 구분무조건이 원래 우리가 진짜 딱 구하고 싶은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어떤 도형을 거칠게 넣는 거죠. 거칠게 넣었다가 저 픽셀이 아주 세밀해지면 결국 그 사이사이 요게 지금 요거 비어있는 요런 구간들을 다 채워서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근사값의 근사 면적이 뭐에 가까워져서 3값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정적분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픽셀이 매우 세밀해지면 아주 조그매지면 점점 작아지면 어떤 도형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도형을 채울 수 있어? 어떤 도형 채울 수 있어? 사다리꼴 채울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사다리꼴의 면적에 가까워지겠니? 극한값이 뭐가? 그러면 요 근사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근사 면적은 한 칸 한 칸이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야? 저거잖아. 4의 n제곱분의 1이잖아.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맞죠? 네. 4의 n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fn개 있는 거 아니야. 그거의 극한값은 얼마겠냐고. 이거는 수렴 안 하겠지만 이거는 수렴 안 하겠죠. 이건 뭐로 수렴할까요? D의 면적. 알겠죠? 알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자, 요게 수렴값을 가진다는 걸 아니까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겠니?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죠?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하려면 같은 하나의 그 극한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를 ln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에 알파 n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ln에 2의 알파 n 제곱 곱하기 fn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게 수렴하려면, 이게 수렴값을 가지려면 이 파란색 부분의 진수죠. 이 진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양의 실수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수렴해야 되죠. 그런데 fn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을 끼고, fn은 이 식을 끼고 있어야 수렴하죠. 얼마로? d의 면적으로. 그러면 얘를 수렴하게 쫙 지어주고요. 쫙 지어주고 남은 게 그럼 이걸 거 아니야. 이렇게 있죠. 얘 나누어주고 다시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 값이 ln에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n제곱 곱하기에 4의 n제곱분의 f의 n 인데 얘는 d의 면적으로 수렴하고요. 알았죠? 수렴하고요. 그럼 얘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 극한이잖아. 자, 이 밑이 만약에 절대값을 1과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되겠어요? ln에서 양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알겠죠?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도 안 되겠죠? 그러려면 딱 유일하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수렴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가 양의 실수값으로 수렴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요 밑이 1 돼야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1이고요. 알파는 ln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ln 4.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값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D의 면적으로 가니까 ln D의 면적이죠. D의 면적은 뭐 하면 돼요? 사다리 보면 면적 뭐 하면 되죠? 응?
윗변 이 아랫변 아랫변 높이 3분의 4 빼기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네? 알겠지? 이거 사실은 이해만 잘하면요 엄청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답지를 보시면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로 얘가 이렇게 바로 수렴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니까 응? 얘가 이렇게 수렴한다는 게 바로 수렴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좀 빈약해서 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샌드위치 정리로 좀 더 나눴어요. 알았죠? 나눴어. 그런 차이가 좀. 어쨌든 그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답만 내도 충분한 문제예요. 알겠죠? 야, 그러면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이게 답이 얼마냐면 이게 450분 이게 계산해 보시면 50분에 799예요. 이게 답이에요. 극한값이고 알파는 이게 답이고요. 알았죠? 이해했어요? 네? 이해됐지? 응. F에는 써놨던 면적이 응. 저딱 D가 2는 그게 아니고 그 2의 n제곱분의 그 좌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단위 픽셀이 엄청 촘촘해질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얘가 픽셀이 점점 촘촘해지면 이렇게 끼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저희 점에 가까운 애들로 계속 끼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채우겠죠.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채우겠죠. 그래 안 그래? 여기 지금 비어있지? 봐봐요. 사다리꼴에서 어느 부분이 비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죠. 이런 지금 공간들이 지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차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아직 채우지 못한 구역인데 근데 이게 지금 픽셀이 커서 그렇죠. 이게 못 채운 게 픽셀이 커서 그렇지. 픽셀만 엄청 촘촘해지면 이 노란 부분도 다 채워버리겠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을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 생각을 하라고. 단위 면적 곱하기 에 개수는 전체 면적, 근사 면적의 극한은 3값. 알았죠? 네? 구분무조법이다. 이것도 일종의 구분무조법이에요. 다만 픽셀을 끼워넣는 형태의 구분무조법일 뿐이야. 알았죠? 자,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응용력이 있으면 풀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인지를 딱 깨달으면 돼요. 샌드위치로 하면 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샌드위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지. 저 경계에 테두리에 걸려 있는 애들 있죠. 걔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경계 안쪽으로 순수하게 쏙쏙 포함되는 픽셀의 개수만 FL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경계에 걸려 있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뭐 HN계라고 쳐봐. 그러면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의 속도를 가는 게 FN계고 이게 되죠. 맞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빼면 저 밖에 테두리 라인에 걸려있는 애들의 개수겠죠. 맞지? 걸려있는 애들의 개수잖아. 요 걸려있는 애들의 개수가
이건 다음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걸려있는 애들 개수가 2의 n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얘네들을 걸려있는 애들을 쭉 1을 나야 하는 거죠. 쭉 1을. 그러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될까요? 그죠? 어? 이해됐나? 이거를 이제 요거에다가 다시 요거의 범위를 먼저 구해서 여기에다 2의 n제곱분의 1을 또 곱하면 그럼 뭐가 돼요? 저게 면적이 되는데 저 테두리에 걸려있는 애들이 면적이 되잖아. 그 면적의 범위를 구하고 걔는 0으로 가잖아. 그래갖고 얘가 0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차를 만들어주는 차를. 이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봐요. 이게 사다리꼴 면적이야. 봐봐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사다리꼴. 결론부터 거꾸로 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이거라고 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안에 근사 면적이죠. 근사 면적이지. 사다리꼴 면적에서 근사 면적 뺐을 때 오차 범위예요. 이 오차 범위가 뭐보다 작으냐면 뭐가 작으냐면 얘보다 작아요. 이거 4의 마이너스 n제곱 hn 마이너스 fn보다 작아. 아시겠어요? 작죠. 왜냐하면 아까 저 노란색 부분이 이거 오차잖아. 근데 저 노란색 부분을 포함해서 걔도 포함해서 밖으로 삐져나온 것까지 포함한 게 얘잖아. 그지?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포함해서 된 거잖아. 이게 더 크다고. 누가 얘기했어? 이게 더 크고. 그런데 여기서 극한을 취하면 얘가 0보다 크고요. 여기서 극한을 취하면 얘가 어떻게 간다고요? 아까 이거의 범위 때문에 얘가 0으로 간다. 알겠어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가 0으로 간다.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얘가 이렇게 설명한 게 예시 답안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그 내용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왜 우리 구간에 오른 높이 잡기, 왼 높이 잡기 막 하는 거 구분 공정법이 있었잖아요. 좀 모자라게 넣는 거랑 넘치게 넣는 거랑 그 내용이죠. 그때 모자라게 넣는 거와 넘치게 넣는 거에 오차는 극한은 결국 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알았어요? 이거를 원래 써야 되지 않나? 쓰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내 수준을 무시해서 그런 거지. 응? 쌤, 저희 오른쪽 가면 되세요. 어? 맨 오른쪽 가면 아 이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사다리꼴에서 빨간색이 채우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얀색. 요거. 지금 이 선에 물려있는 애들 있죠? 선에 물려있는 애들. 라인에 물려있는 애들. 얘네들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쟤네들. L이 어디 있어? L이 어디 있어? 아, 리미트야. L은 아니고, 리미트. 아, 밑에 그 4의 마이너스 이거? 여기 이거? HN 경계에 걸려있는 애들의 개수. 그러면 이 개수가요, 봐봐요. 둘레에 걸려있는 애들의 개수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요거는 얘네들을 경계에 걸린 애들을 다 이렇게 얘를 위로 끌어올려서 다음 문제 내용을 다 얘기하네. 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D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D자로 돼 있는 거를 쭉 일렬로 펼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그게 뭐겠냐고. 이거겠죠. 이게 전체 길이겠죠. 근데 이 길이는 확실하게 뭐보다는 작을까요? 그 얘기야. 뭐보다 작아요? 15, 이게 저 네 변의 길이에서 쟤를 위로 올렸으니까 루트 2를 나눈 거. 그러니까 저게 길이가 뭐냐면 15분의 17의 루트 2인데 걔를 루트 2분의 1로 나눈 거 위로 올렸으니까 쟤는 1로 쭉 나눈 거예요. 1로.
자, 이거보다는 어때요? 얘가 사실 커요. 이쪽이 더 큰데 얘가 더 커지려면 얼마만 더 추가하면 확실히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 알겠지? 어? 얼마만 더 더하면 4 정도만 딱 더해도 충분히 더 크다. 그래서 요 값이요. 결과적으로 뭐 대강 해가지고 요 값이 대강 10이 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봐봐요. 여기서 요 범위라면 여기다가 양변에 다시 뭐를 곱해요? 이 친구의 극한이 필요해서 이게 용가가 크고요. 용가가 크고 여기다 약각변에다가 2의 제곱분을 다시 곱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2의 제곱분을 다시 곱하면 이게 얼마든 상관없어. 어차피 상수라는 거야. 어? 상수니까 2의 제곱분을 상수하면 극한치가 얼마? 0이잖아. 샌드위치에서 0이 된다. 2분이. 오차가 0이 된다. 오차가 0이 되니까 참값하고 이거 근사 면적의 극한값하고 두 개가 같아진다. 알았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물어보니까 설명해 줄게. 근데 사실은 설명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괜히 너무 어려워할까봐. 자, 1-2번. 1-1 풀어봐요.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에 관한 얘기예요. 해봐. 힌트 다 나와 있어. 지금 앞에 힌트 다 나와 있어. 답을 한번 내보세요. 답을. 이거하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이것도 약간 거꾸로 생각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식으로 푸는 걸 풀이해 줄게. 얘들이 정교한 걸 원하니까. 됐어요? 됐슈?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자 이거 봐요.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가로 길이만 보세요. 가로 길이만 보시고 지금 경계에 걸려있는 애 중에 경계에 걸려있는 애 중에 여기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있는 애들을 위로 다 쳐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죠. 일직선으로 만들면 여기서 요 길이가 만약에 요 라인에 지금 G2N개가 있다 쳐요. G2N개가 있다고 치면 G2N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가 채울 수 있는 이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의 길이가 원래 뭐예요? 15분의 17 루트인데 15분의 17 루트인데요.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 얘가 개수로 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한 칸 한 칸이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서 몇 개가 있다고? G2N개가 있으니까 G2N개라고 하면 요게 요 대각선 라인에 있는 게 개수가 이거라고 치면 이게 길이죠. 이거의 길이의 근사 길이가 뭐가 돼서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라 얘를 일렬로 위로 올린 거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 길이에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 가까워져? 얘를 루트 2분의 1로 나누는 거.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대각선 길이는 이 값에 가까워지고요. 대각선 길이는 대각선 길이에 해당되는 요 이 대각선 길이를 채우는 픽셀들의 가로 길이는 요 길이에 가까워지고요. 알았지? 가로 길이는 이 길이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 이 디귿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디귿자. 디귿자들은 다 직선이니까 결국 얘네를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쭉 펼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디귿자를 꺾인 이 길이의 값으로 수렴하겠죠. 알겠지? 예. 누가? 이 픽셀들의 가로 길이의 합이. 알았니? 결과적으로 요 경계에 걸려있는 애들은 개수는 노란색 G1N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G2N개 합쳐서 전체 GN개 요쪽에 G2N개 요쪽에 노란색의 G1N개 두 개를 더하면 경계에 걸려있는 GN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결국 GN계에다가 뭐를 곱한 게 결론적으로만 딱 얘기하면 GN계에다가 뭐를 곱한 거? 한 면의 길이 가로 길이 알겠죠? 가로 길이의 총 길이는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이렇게 디귿자로 꺾인 길이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얼마지? 15분의 17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가 얼마지? 15분의 32 얘는 그냥 그대로 수렴하면 되고요. 근데 요 대각선 길이는 그대로가 아니고